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2700포인트를 쉽게 이탈하면서 단 한 번도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67%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마이너스 1.4%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정말 지루했고 재미가 없었잖아요. 오늘은 그런 흐름의 거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일단은 코스피는 KB금융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의 급락이 나왔고, 또 반도체보다 흐름이 훨씬 좋지 못했던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 흐름이 나왔던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고요. 또 코스닥도 조금은 특징적인 종목들 HLB라든지 또 펄어비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2차전지를 중심으로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확실히 오늘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만큼 외국인도 1조 원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3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4천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4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락 없이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아마도 개인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은 미약하지만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HLB, SKC,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일단 오늘은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LG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BH, 일단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드디어 종가상으로 1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0.6%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S&P500은 보합이었죠. 또 다우지수는 반대로 0.5%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어제 1.8%의 급등이 나왔었고 종가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시장이 기술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방향성 자체도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기술주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라든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함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오늘 국내 시장은 완전히 또 정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그 전에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0.4%, 대만도 마이너스 0.7%, 상해 지수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은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국내 시장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 그리고 따라서 국내 시장도 좋지 않은 이유, 물론 찾아보자면 이유가 정말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 국내 시장이 체력이 약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거시적인 경제 지표로 보더라도 다시 한번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5월 중순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름 가까이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은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지만 5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더 이상 그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세 흐름이 멈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날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금요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PC 지표 발표까지,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를 우리가 내다보면 이런 경제 지표와는 조금은 무관하게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 시장을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적합한 비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것이 60% 이상이 될 거예요. 반면에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것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차이를 보더라도 당연히 기초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쉽게 부동산으로 비교하자면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쉽지만 미국 시장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적합한 업종을 골라내고 공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국내 시장은 오늘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락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재 2%에 가까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업 소식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더 큰 하락의 이유라고 생각이 됐고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현대차도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오늘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HBM 관련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비교적 그 외적인 종목들 물론 개별 이슈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유독 최근 들어서 많은 악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슈라든지 오늘처럼 파업 소식, 특히 최근 구간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지금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만큼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괜찮지만 자체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왔고 그로 인해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제 많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개인들과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당시 그때 2차전지가 정말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화재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또 LG화학의 물적 분할까지 이런 이슈도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돌려 세웠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 많은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업황 자체가 반도체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보신 것처럼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지만 업황이 정말로 튼튼하다는 것은 다시 돌려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2020년, 2021년 그때 2차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악재가 나왔었고 또 주가의 출렁이도 많이 발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 업황이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그때는 지금 매수할 구간이 아니고요.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무리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제가 원전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UAE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에 있죠. 또 그 의제 중에 하나로서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세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약간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원전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더불어서 제가 미중 관세 전쟁으로서 태양광 에너지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었고 또 최근에는 그 외적으로도 수소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을 지폈던 것은 지난주에 현대차에서 수소 물류운송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또 최근에 전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때문에 수소 에너지도 하나의 전력 부족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AI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화석 연료를 끌어다 쓸 순 없잖아요. 때문에 결국 청정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 전력 부족 사태가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더욱더 방향성에 대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전력 부족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가장 처음에는 전선 관련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만큼 전선 관련주보다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선 쪽은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쪽이라든지 태양광 또는 수소 관련주들 이쪽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주로서는 첫 번째로 효성중공업이 있고요. 또 두산퓨얼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한퓨얼셀. 저는 이렇게 3개의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